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나 히든 전략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혹은 노란톡 메신저, 너튜브를 통해서요.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질문 던져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그 영화 아바타2 이제 예매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예매 성공하셨나요? 성공 못했습니다. 아직. 예, 성공은 못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무조건 IMAX에서 보신 게 아니라 IMAX는 사실상 풀매진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뭐 볼 수가 없어요. 현재 볼 수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계속 언젠간 보겠죠. 네. 뭐 IMAX로 볼 건데. 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아바타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주식시장에 이 아바타2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는 아바타2라는 거대한 콘텐츠 테마 급등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테마가 사실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 테마 관련주들을 분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영화 아바타 2 관련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뜨겁나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셨을까요? 근데 예매율이 1위라고 하던데. 네, 뭐 예매율 1위는 알고 있었어요. 네. 워낙에 뭐 예전에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전 안 봤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바타 1은 안 보셨나요? 네. 꼭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바타 알겠습니다. 1을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네. 나온 지가 한 8, 9년 됐어요. 근데 어제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정말 CG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바타 1 자체 내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세계관이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는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 자체가 나오면서 3D가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지금 3D 프린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3D 프린팅, 그러니까 3D 입체로 분석해가지고 프린팅을 딱 누르면은 똑같은 물건을 그렇게 3D 프린팅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사실 이 아바타 영화가 나온 뒤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이룬 영화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바타 2가 꼭 보시기 전에 아바타 1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이제 심지어 웹툰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바타가요? 네, 그래서 웹툰, 그러니까 1과 2 사이의 내용이 또 웹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잘하나요? 한국이 잘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런 걸 잘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마블을 딱 보시면 무슨 느낌이 안 드세요? 바로 월트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 이런 거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 2까지 연결을 시켜놨는데 지금 현재 아바타 2 자체 세계관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화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거쳐서 보신 다음에 그때 과연 올랐던 종목들이 뭐냐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했어요. 아바타 2를 사실 올해 1월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네. 올해 아바타 2 영화 나온다 하면서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이게 코로나라서 개봉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게 후반부 작업을 되게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부 작업을 오래 했다는 건 뭐냐?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예요. 그냥 공 들인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모두 다 뽑아가지고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딱 오픈해서 시사회를 딱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시사회에서. 시사회에서 조금 안 좋은 평이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나요? 대호평 일색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고 심지어 또 이 아바타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랭킹 1위였었어요. 영화 명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화 명랑이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랭킹이 바뀌었는데 영화 명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아바타 1이 우리나라 극장 관객 동원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가지고 모르셨군요. 네, 몰랐어요. 네,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미디어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좀 관심을 네. 가지고 본인 그 종사한 업인데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와 계시고 현재 지금 포럼에 참석하고 계셨다가 아마 지금 아까 방금 인터뷰 한까지 제가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이 포럼에 같이 참석하신 분이 어느 분이냐? 덱스터의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덱스터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네. 바로 특수효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덱스터 그 종목이 굉장히 네.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일정도 이미 다 예정돼 있었죠. 음.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운 오늘 진짜 너무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 제 얘기만 잘 들으셨어도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딱 매물벽 딱 있으니까 바로 그냥 밀리잖아요. 예, 매물벽까지 딱 이거 15,000원까지 그냥 딱 수익 내기 딱 편한 타이밍. 며칠 전에만 매수했어도 그리고 이 덱스터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일단 컨텐츠가 이게 누가 쏘아 올렸냐면 이거를 바로 드라마 쏘아 올린 게 재벌집. 바로 재벌집 막내 막내 아들. 아들이 쏘아 올렸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쏘아 올렸는데 일단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정리해 내용 지금 현재 제가 빠뜨리고 네, 알겠습니다. 빠뜨렸네. 일단 네, 얘기를 말로 해주세요. 제가 네. 이야기와 차트로 네, 좀 알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최근 9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란가요? 파라 네.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이 파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라에서도 뭐가 나오냐? 닷컴 버블이 나와요. 닷컴 버블의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나와요. 영화 그 드라마 내에서.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회사예요. 또 떡밥들을 다 찾으셨나요? 이름만 달랐을 뿐이에요.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그냥 30연방을 칩니다. 그냥 30일 동안 계속 상한가만 가요. 주가가 무려 몇천 원짜리 주식이 거의 200배가 올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게 98%가 빠집니다. 대폭락. 네. 그런 새로운 기술 차트를 한번 제가 나중에 구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내용 그게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려요. 그거 보시면은 주식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같이 다 예상할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 그다음 학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사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딱 공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컨텐츠 관련주들을 싹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콘텐츠리 중앙. 제가 항상 강조하지 맞지 않았던 이 콘텐츠리 중앙. 오늘 무려 7% 급등. 여러분 콘텐츠리 중앙이 제가 좀 이따가 노란톡방 리뷰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네. 얼마에 매수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주 그냥 수익이 지금 빵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컨텐츠 관련주들은 죄다 오르고 있다. 자, 보시면은 키스트 그 다음에 관련주들 또 보시면은 컨텐츠 관련주들이 뭐 있냐면 이게 웹툰 웹소설 원작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를 얘기 드렸어요. 2주 전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급등. 그리고 또 미스터 블루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다시 웹소설을 다시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공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아바타 2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바타 2로 이어지면서 콘텐츠리 중앙은 심지어 또 영화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이 사실상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왜 많이 안 오르죠? 당연하죠. 이게 왜 많이 안 오르겠습니까? 시가총액이 커요. 등치가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상한가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오늘 이 등치가 이거보다 더 큰 CJENM이 오늘 급등을 나왔어요. 오늘 15% 그렇네요. 급등.
CJ ENM 하면은 뭐 컨텐츠 쪽으로 뭐 거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기업이고, 자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가 오늘 무려 15% 급등했습니다. 15% 급등했는데, 일단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채널대에도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공을 쏘아 올렸는데, 마침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갑자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줄이고 폐기하고 갑자기 리오프닝 선회하면서 한류 컨텐츠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자기들 한한령 한 적 없다고 또다시 또 뭐 거짓말하고 있지만, 여튼간에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 컨텐츠가 추가로 또 올라갔어요. 네. 추가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좋은 징조다. CJNM이 오늘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또 상당히 좀 괜찮았죠.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날은 12월 11일이고요. 저는 12월 9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 급등인데, 이게 왜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급등이냐, 또 그 EMA라는 그 스카이라이프가 갖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이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스카이라이프가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카이라이프는 어디가 갖고 있다? KT죠? KT입니다. KT가 갖고 있습니다. 그 KT도 한번 봐볼까요? KT는 전통적인 뭡니까? 배당주예요, 심지어. 배당주인데 재미가 없어요, KT는. 다만 KT가 등치가 너무 크니까, KT가 9조 8천억짜리예요. 10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뭐 KT도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KT가 어차피 배당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KT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효과 관련주들, 네. 가장 유명한 게 덱스터입니다. 덱스터고요. 덱스터가 오늘 급등 났다가 지금 매물벽에 막혀서 좀 밀렸는데, 네.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뮤직 스튜디오가 있어요. 뮤직 스튜디오가 있는데, 뮤직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특수효과 관련주들이거든요. 다 VFX 관련주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는 최근에 이제 뮤직 스튜디오가 대주주가 누구냐면 컴투스예요. 근데 컴투스가 코인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뮤직 스튜디오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뒤늦게 출발하는 종목들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뮤직 스튜디오,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KT. 근데 KT인데 저는 KT는 웬만하면 그냥 배당 받으실 분들만 하시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볼 거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 유란 종목이 있습니다. 유란 종목인데, 유란 종목도 다행히 좀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 5% 올라가긴 했는데, 그동안 좀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유는 이제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주인데, 저는 이것도 좀 괜찮다. 그 다음에 이 아바타 2의 마지막 물결, 이 부제가 물의 길인데, 그 물결로 딱 승화시켜서 네. 제가 라인 맞춰갖고 얘기 드리자면, 이 마지막 물결로는 뭐가 갈 수 있냐,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덱스터 자체가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 뒤에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속주를 좀 대비하고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 콘텐츠리 중앙을 매수하셔서 지금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냥 한수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냥 아예 주가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덱스터랑 콘텐츠리 중앙이랑 몇 가지 그냥 해서 사놓고 그냥 누워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못했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방,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타 2에 관련된 이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특수효과 관련주 얘기해 주셨는데요.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에서는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콘텐트리 중앙도 있었고요. 또 TYM 그리고 뉴, 현대건설 기계도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여기서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목표가랑 이런 거 정리해서 잡아드리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한번 보실게요. 자, 파마리서치가 제가 이게 11월 22일 날 네.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12월 22일 날. 12월 22일이면 한번 볼까요? 12월 22일. 자, 12월 22일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리쥬란 콘쥬란. 뭔지 아시죠? 미주랑 콩주랑요? 리쥬란 콘쥬란. 아. 피부샵 안 다니시죠? 하여튼 피부샵 다녀보시면 잘 네,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예, 여튼간에 그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것도 합니다. 보톨리눔 톡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자, 12월 22일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보시면 64,000원대에 딱 들었다 치시면은 지금 현재 68,700원, 목표가 7만 원 얘기 드렸는데 거의 7만 원까지 거의 다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같이 갈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을 들어오셔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을 1시간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더 해드려야 돼요. 스태프분들이 화를 냅니다. 네. 화를 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11월 28일 날 제가 얘기 드렸어요. 11월 28일 날 여기 날짜를 좀 보시고 여기 날짜가 여기 있죠? 11월 28일 날 좀 보시면은 자 11월 28일 날 이 키다리 스튜디오 일단 한번 시세를 줬어요. 11월 28일 날 얘기 드리고 11월 28일 이날이거든요. 이날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8,000원대에서 얘기 드리고 한 번 시세를 쭉 가서 목표가를 찍어버렸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목표가 찍어버렸고 이게 목표가 수익실을 한 상태에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다시 올랐죠. 다시 올랐는데 오늘 16% 넘게 올랐고 웹툰 웹소설 관련주 우리나라 웹툰 웹소설 랭킹 3위예요. 3위인데 저는 히트작들이 많다 보니까 키다리 스튜디오가 저는 히트작 다른 중에서 뭐가 것들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웹툰 웹소설 많이 보진 않는데 네. 이 회사 건 아닌데 네. 뭐 나혼랩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두 개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네, 제가 당황하게 하니까 네, 우리 김민경 선수 저도 당황하게 만드네요. 일단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 소설로 우리나라 랭킹 3위인데 히트작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하자. 이거 말고 키다리 스튜디오 밑에 있는 랭킹 회사들은 좀 하지 말자. 네. 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최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다시 가고 있어요. 다시 이제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네이버는 물론 네온시티 관련 얘기도 있지만 웹툰으로는 네이버가 글로벌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네이버도 이제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콘텐츠 중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가장 히트작이 제 히트작입니다. 수익률 히트작. 제일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벼렀어요. 진짜 벼르고 벼렀습니다. 진짜 콘텐츠 중앙 여기 보시면은 10월 18일 날 이트로닉스 절반 손절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잘 보여드리죠, 그렇죠? 근데 이트로닉스 손절이 마이너스 3, 4%대라 뭐 이건 엄청난 손절 아닌가? 엄청난 손절 아닙니다. 그리고 종가에 또 콘텐츠 중앙 비중 5% 추가 매수합니다라고 했는데 10월 18일이에요. 10월 18일 한번 볼게요. 자, 콘텐츠 중앙 10월 18일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 10월 18일 상태가 쭉 돌리면요. 한 요 정도 상태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맞네요. 10월 18일. 자,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23,000원대. 23,000원대였는데 이게 쭉 가다가 좀 빠졌죠, 중간에. 그쵸. 그래서 밀리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이게 돌아 나오면서 지금은
3만 원이 넘어갔다. 잘 가고 있네요. 33,100원. 오늘 종가 33,100원 7.82% 급등한 시세로 마감을 했고 이 콘텐츠 주황이 오늘부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극장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다음에 콘텐츠 주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IP를 레몽레인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몽레인 제작사인데 IP란 게 지적재산권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콘텐츠 중앙하고 레몽레인이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콘텐츠 중앙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목표가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35,000원에서 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35,000원 목표가 잡았는데 좀 더 업을 해서 37,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제발 이런 종목도 같이 여러분 23,000원대 매수해서 33,000원이면요 수익률 따지면은 지금 20% 후반대예요. 여러분 꼭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동향 알아봤는데요. 나도 이런 희동 종목들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잇따르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방어하겠다면서도 추가적인 동원령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휴전 협상보다는 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은 없는데 헬손 탈환하고 나서 러시아가 변함이 왜 없을까요? 전황이 사실 이제 바흐무트나 이쪽에서는 치열하게 교전 중이긴 한데 이쪽은 이제 치열하게 교전 중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좀 잠잠한 편이에요. 포격전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조금 네. 휴전이나 아니면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아픈 게 이제 무고한 시민들이 좀 죽고 다치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10개월째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네. 시민 일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영토를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당장 휴전하자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래도 뺏긴 영토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잠깐 전쟁이 약간 이쪽 전선 남부나 이쪽 전선이 약간 좀 소강 상태인 이유는 라스푸티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뻘밭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나 봄에 해빙기 아니면 가을에 겨울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습기가 땅을 머금으면서 땅이 거의 진흙 뻘밭이 돼요. 그래서 이동이 거의 쉽지가 않아요. 이동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격 속도가 엄청 늦겠죠. 그때 괜히 이동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있다가 땅이 굳는 겨울 언제가 겨울입니까? 바로 12월. 지금. 네, 바로 지금 있죠. 네. 바로 지금 이제 땅이 굳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전쟁할 것 같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본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곳은 지금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이 아니에요. 헤르손에서 진격해서 크림반도 끊어버려서 크림반도를 아예 점령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협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코앞까지 와서 크림반도가 완전히 고립되기 직전까지 가버리면 러시아는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러시아는 야 우리 그냥 크림반도는 다시 주고 너네 뺏은 거 다시 줄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뺏겨버리면 사실상 이 전쟁이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알고 크림반도를 어떻게든 크림반도 쪽으로 진격해서 크림반도를 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크림반도가 뺏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역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쟁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아 그래 이 정도면 휴전할 수 있어 라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예, 그 상태라는 거라서 저는 이번 겨울에 크림반도 진격을 우크라이나군이 하지 않을까. 예. 참고로 군사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제가 열심히 밀리터리 밀떡 출신이라서 제가 네. 예, 좀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다음에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프라 시설을 집중해서 지금 미사일 드론 공격하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했다고. 네. 이분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인프라 시설 공격해놓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인프라 시설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공격한다고 지금 또 그러고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드론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장거리 공격 무기를 미국한테 달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그건 주기 싫은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미국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러시아가 기진맥진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은 자기 자국민 단 한 명도 안 죽고 오로지 무기 제공만 해줘서 돈만 자,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요 900조를 넘어요. 근데 꼴랑 30조도 안 되는 돈 우크라이나 지원했더니 러시아가 거의 그러기 상태인 거예요. 미국이 이거 너무 이거 꿀인데? 나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너네 그냥 평생 싸워. 이걸 거야 아마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이제는. 미국은 너네가 너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치고받고 싸워라. 그냥 계속 너네는 계속 평생 싸워. 그럼 우리는 탑이 될 거야. 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드론을 만들었는데 비행거리가 1,000km나 되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드론이 가서 러시아 군사시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방어할 만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공망도 없나 봐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에 따라서 푸틴이 갑자기 이제 열이 받았겠죠. 너네 우리가 했다는 거 잘 모르니? 근데 물론 푸틴이 또 이상한 소리를 푸틴이 핵을 안 쏜다는 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 하면서 푸틴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물론 우리도 핵을 쓸 생각은 크게 없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미국에서도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블링컨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다. 저 우크라이나 날린 드론 지네들이 만든 거다. 러시아도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 상태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여러분 이걸 요즘에 뉴스에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독일에서 쿠데타 세력이 체포됐어요. 이게 이 독일의 쿠데타 극우단체 극우 정당하고 이 극우 단체가 약 2년 동안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이었어요. 독일 정부를 뒤집어 엎고 그 독일 정부 뒤집어 엎은 다음에 독일을 강력한 극우 독일 나치 독일로 다시 만들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독일이 경찰 병력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3,000명을 뭐 여러 날짜에 동원한 게 아니라 단 한 날 한시에 한 번에 그 3,000명이 각 곳곳을 다 들이쳐가지고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단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이 나치 히틀러를 따르는 이 단체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정당 의원하고 독일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고요. 지금 독일 국회의원이 알고 보니까 쿠데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 생각이 되게 웃긴 게 정부를 뒤엎은 다음에 얘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일의 왕정, 옛날 왕의 후손을 왕으로 앉히고 왕정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게 판타지 같은 단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군 특수부대까지 연루가 됐어요. 지금 군 특수부대에 군 고위 관계자 포함해서 군 병력들이 알고 보니까 같이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더 결정타는 뭐냐? 러시아인이 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즉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 사람 심어놓고 독일 엎어라고 한 사건이죠. 예, 독일에서 지금 가만 안 있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이슈가 됐다. 근데 뉴스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예, 지금 독일이 난리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12월 2일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근데 감산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감산 안 했어요. 예, 제 예상이 좀 틀렸죠. 물론 감산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아예 감산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기 전이에요. 네. 근데 폐기하기 전이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으니 원유 수요가 많지 않으니 우리가 여기서 감산을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은 선택 같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우리 그냥 감산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의과 관련주들은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농물, 공산물 관련주 역시 농산물, 곡물 관련주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접근 금지.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어요. 제가 유가하고 에너지, 곡물, 농산물은 접근하지 마라. 당분간 계속. 제가 계속 한 몇 주째 지금 계속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방산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에서 10조 원 무기 구매 이후에 처음으로 폴란드에 무기들이 갔습니다. 폴란드에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폴란드 있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네. 예, 폴란드도 그 정도로 급해요. 그럼 급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 납기 기한을 시켜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동부 유럽하고 북부 유럽 중심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G 넥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는 지금 또 보셔야 된다. 물론 오늘 좀 밀렸어요. 보니까 LG 넥소는 좀 밀렸더라고요. 여러분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옴시트 관련주 수익 실현 이후 감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드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 TYM을 공개했는데 맞아요. 현대건설기계는 약간 수익 났고요. TYM은 지금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럼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TYM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꺾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 텐데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IRA가 사실상 IRA 법안이 의미 없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유가 왜냐하면 중국이 IRA 예외 조항을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IRA를 한 이유가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야 이거 우리도 예외 조항 줘 그랬더니 미국이 그러면 단칼에 거절해주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생각해 볼게. 미국은 도대체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다 급락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보자면은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히든 종목인데 금요일 날 56,800원에 끝났고요. 자 월요일 날 56,800원에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지금 58,900원. 약간 수익이죠. 약간 수익인데 오늘 조금 밀렸는데 네. 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22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크림반도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잖아요. 네. 바로 전쟁 끝납니다. 바로 전쟁 끝나요. 바로 전쟁 끝나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재건 관련주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TY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인데
자, TIM은 지난주 금요일 날이 2,625원에 2,495원에 끝났네요. 자, 이 현재 수익 중이네요. 약간 이것도 약간 수익 중이네요. 네. 근데 TIM은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이 워낙 좋아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무려 당기순이익 1,200억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겨우 3,800억이에요. 예, 이거 한 3년만 하면은 그냥 이 회사 똑같은 회사 또 만듭니다. 예, 엄청난 저평가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IM이 농기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면은 농기계 트랙터 뭐 이런 거 막 여러분 막 이거 뭐 하는데 얘네들이 우크라이나가 대평원인데 네. 그럼 얘네들 또 이제 나중에 농기계를 잘 쓰다 보면은 인공지능 자율주행하는 농기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농부들도 이게 3대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예, 그래서 TIM이 그쪽으로 재건 관련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 오늘 밀려서 84,500원까지 제가 마지노 라인 요게 이제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지금 매수 구간이 딱 도달했어요. 84,000원. 자, 지금 우리는 볼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LIG 넥스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세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한국전력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결국 전기세 인상으로 이걸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 본부장님, 왜 한국전력의 적자가 이렇게 큰가요? 한국전력의 적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적자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대충 얼마 같은? 예상이 안 되는데. 예, 한 뭐 숫자를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숫자요? 제가 100가지가 넘게. 네. 1번 1,000억, 1,000억. 2번 1조, 3번 10조, 4번 30조. 이 중에 뭐가? 전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3번 네. 10조. 30조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올해 자 보시면은 불가피하네요, 전기.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올해 적자가요. 31조 2천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쌓인 적자는 이미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에 30조 원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적자까지 하면 거의 40조 원 적자예요. 예. 이 정도면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안 도대체 망한 게 왜 이렇게 신기하지 적자가 않습니까? 많은가요? 30조 원? 첫 번째 이유는 네. 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대부분을 어디서 얻어오느냐? 바로 전력을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비싼데 판매가는 똑같은 거죠. 그럼 판매가 올리면 되잖아요. 판매가 올라고 했죠. 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막았죠. 왜 정부에서는 전기세를 못 올리게 할까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작년에 대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집권하느라고 자기 집권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선거 있으니까 한전이 전기세를 인상하는 거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겠죠. 근데 사실 작년 적자보다 올해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한 5.8조 원 적자인데 지금 31조 적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안 그래도 지지율 안 좋은데 여기서 전기세까지 또 올린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만 그래서 얘기하도록 30조까지 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전력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지금까지 땅 파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기세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용 전기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 가정용 전기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세가 엄청 쌉니다. 그럼 산업용 전기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근데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고 싶은데 한국전력이 자 대주주가 누군지 볼게요. 한국전력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한국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이면 국채은행이죠. 결국은 한국전력은 국가 거예요. 나라 건데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세 올리려고 하니 산업용 전기세 올리려고 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반발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가 인구 100만짜리 전기를 쓰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뭐라 하겠죠. 기업들이 뭐라 하는데 우리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친기업 정부잖아요. 친기업 정부라서 또 기업들이 또 그런 것 또 싫어요. 또 기업들이 열심히 비즈니스 해야지. 우리가 전기세 깎아줄게. 열심히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지. 라는 생각을 뭐 갖고 있다고 볼게요. 일단. 그래서 가정용 전기세가 오르는 건가요? 가정용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또 가정용 전기세 올리자니 또 지지율 안 좋고. 그쵸.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뭐 했냐? 계속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리는 규모를 좀 키워서 빌리려고 했더니 국회에서 부결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이제.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전력이 자꾸 돈을 빌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외국인 포함해서 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전이 계속 돈을 빌려요. 근데 한전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요. 정부 거잖아요. 네. 안전하잖아요. 그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을 살려고 다들 해요. 그러니까 다들 한전이 발행한 채권을 살려고 하다 보니 다른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요 지금.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기업들이 다 전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한전이 블랙홀처럼 돈을 다 빨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고랜드 사태도 지금 한전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뭐 증권사 뭐 다른 회사 뭐 지자체가 돈을 좀 빌려보려고 채권 발행하려고 좀 했더니 아무도 내 걸 안 사는 거예요. 네 거 살 바에 한전 사지. 어차피 한전은 공기업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냐고 이거를.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전기세를 올려야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산업용 전기세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산업용 전기세는 죽어도 안 올릴걸요 아마? 그럼 가정용 전기세를 올리겠네요. 올리겠죠 이제. 킬로와트당 50원만 올리면 돼요. 킬로와트당 50원만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정가를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산업용 전기를 한 8, 90% 올리고 네. 나머지 1, 20%를 가정용 전기로 올리면 딱 맞아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현 정부가 워낙 기업인들을 기업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대 그걸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한테 이걸 다 피해 전가를 할 텐데 50원, 60원 올리면 돼요. 근데 50원, 60원 올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우리 일반 가정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은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게 이 30조를 만회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냥 소폭 플러스 난다. 그냥 적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도 해결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보면 한전이 오늘 그럼 왜 올랐냐? 여러분 한국전력이 부채가 많은 게 주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라리 전기세 올려서 수익을 보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나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팍스닝 TV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올해 전기세 올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한국전력 주식을 사야죠. 그럼 올 전기세 오른 만큼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서 상세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억지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전 국민을 지금 주식 투자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한국전력 오히려 이게 호재로 인식이 돼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국전력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영업 환경은 조금 좋아지는 게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에 에너지 가격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수익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된다. 그런 부분 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면서 관련주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한국전력이 그럼 적자가 많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이 적자가 많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자산을 좀 팔아야 되겠죠.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유명한 자산이 뭐가 있냐면요.
보이세요? YTN. 아, YTN. 그래서 YT 보세요. 한전, KDN 외 3인이 대주주죠. 그러니까 한전이 YTN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꼭 억지로 팔게끔 하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왠지 이 상황 자체가 YTN을 꼭 팔아야 되게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등 떠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내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한국경제TV죠. 한국경제TV가 지금 YTN을 인수해보겠다. 한국경제TV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는 정경련. 정경련 누가 돈을 대요? 삼성. 뭐 이렇게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삼성 및 정경련이 한국경제TV가 YTN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되겠죠. 그래서 뭘 사야 될지는 딱 아시겠죠? YTN. 이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YTN 근데 이거 너무 급등했다가 밀린 거라서 이거 타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내분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되기 때문에 이 노란 톡방 안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도 중요한 증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FOMC 회의 그리고 CPI 발표가 있는데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 증시 일정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요. 딱 화수목 제일 중요한 날 화수목입니다. 이것만 보면 된다 했잖아요. 자, 먼저 화면 보시면 화요일 날 진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니 미국 물가 지수까지 이제 다 외워야 되냐는 생각인데 진짜 올해 한 해는 미국 물가가 가장 문제였다. 그래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화요일 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적용이 돼서 수요일 날 우리나라의 증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날 근데 증시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CPI가 예상보다 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14일이 바로 FOMC 회의가 나옵니다. 결과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됩니다. 목요일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반영이 된다는 점 파월 의장의 연준 기자회견이 제일 중요하다. 50bp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인상 폭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나면 15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 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수목에서 결정이 날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방향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전 보고 있고 여기서 산타가 드디어 시동 걸고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증시 일정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산타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전 산타가 현재 지금 기어놓고 출발은 하고 있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었냐면 이제 산타가 선물을 넣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미 선물은 다 사놨어요. 선물은 다 사놓고 이제 루돌프 출발했나요? 출발을 하고 있다가 네. 잠깐 루돌프가 딴 데 가가지고 루돌프 다시 한번 야 일로 가지 마. 다독여서 일로 가자 이쪽으로 가.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루돌프가 방향 잡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굴뚝을 넓게 뚫어놔야 되겠죠. 그럼 잘 들어올 수 있게 굴뚝을 넓게 뚫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려가서 선물을 잘 전달받으려면 FOMC 회의까지 좀 무난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좀 낮게 나오고 FOMC 회의에서 50bp만 올린 상태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에는 25bp씩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멘트 정도 하나 정도만 해주면 네. 시장은 열렬히 환호할 겁니다. 열렬히 환호할 거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배당 물량 매수 들어오면은 한 2주 동안은 좀 편안하게 올해 정말 너무 힘든 작년인데 2022년 마지막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올해 참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2월의 주요한 증시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산타 랠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